안녕하세요. 홍익심리상담연구소의 정진선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전화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좀 더 신선한 감이 도네요. 자, 제가 그 상담 이론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그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상담이라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상담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갑자기 이 자리에 서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상담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졌던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한테, 거기 남학생들이 한 20명이 좀 넘었었는데, 어느 남학생한테 상담을 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아주 흔쾌하게 상담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해봤냐 그랬더니 닭꼬치집 있죠,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자기는 상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닭꼬치집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냐 그랬더니 선배 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뭐가 도움이 됐던 게 어떤 거냐라고 물었죠, 다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마음은 후련하지만 여전히 제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그 학생한테 질문한 것을 통해서 발견된 거는, 상담이라는 건 누군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다라는 게 그 학생의 진술대로라면 전제가 되죠. 자, 일단 상담을 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상담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상담자라고 지칭을 하죠. 자, 제가 좀 전에 드렸던 그 학생의 경우는 상담자를 자기 나름대로는 아는 형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왜 형으로 선택했냐라고 했더니, 그 형은 평상시에 자기한테 관심도 많고 뭔가 조언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상담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한테 관심을 갖고 조언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살펴봤을 때는 인격적인 자질도 있지만 또는 전문적인 능력, 이게 함께 겸비된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담자라고 하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인격적인 성숙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전문적인 조력 과정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담자를 그 친구는 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서의 상담가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를 얘기하죠. 최근에 피부 관리를 받는 그런 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가끔 만나면 자기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 그리고 이건 상당히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영혼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자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비중 있게 와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얘기는 그분의 얘기가 정답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상담이라는 거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에 전제하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라든가 좀 더 추구하는 어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으면서 내담자의 전반적인 내면의 성장을 돕도록 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상담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고상에는 상담에 대한 정의를,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내담자와 전문적인 훈련을 쌓은 조력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상담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조력 관계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조력 관계의 과정이라는 거는 변화를 도모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협력 체계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면서 그 사람과 내가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음성의 톤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과 내가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석들이 다르게 배치가 될 수도 있죠. 자, 제가 아까 그 학생이 어디서 만나냐 그랬더니 닭꼬치집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도 저녁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략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초보 상담자들 상담 훈련을 좀 어느 정도 받아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졌다 또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돌아보면 전부 내담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상담을 받으면 나을 것 같고 저 사람도 상담이 필요하고 근데 저 사람이 대체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골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상담자는 아무 때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같이 면담을 통해서 상담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상황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잘 조절해서 여기서 조절해서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얘기하겠죠. 결국은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상시에 일상적인 관계에서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그러한 관계들을 상담자와 내담자라는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을 하게 되고 그런 타협안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내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도움을 주겠다,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관계 협정이 이루어지면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많은 그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개인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담실을 보면 두 사람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냥 의자만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방음 장치도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것만 확보가 된다면 어디든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상담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면 어디서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자, 그 상담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와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상담이 이렇게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그 절차에 걸쳐서 상담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하게 돼요.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종결 단계. 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서 상담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지만 이 초기 단계 이전에는 상담에 대한 준비 단계가 있죠. 이 상담의 과정을 우리가 그렇게 비유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하나의 결실을 맺는 과정 속에서의 만남을 비유해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청춘 남녀가 길 가다가 만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가까이 있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기관의 결혼정보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소개를 많이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보를 듣게 되죠. 서로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상담에서는 내담자는 상담자에 대한 정보를 듣던가 아니면 또는 그 상담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듣게 될 거고
나름대로 상담이라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좀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상담자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사전에 입수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청춘 남자와 청춘 여자가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어디서 만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통화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소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담에서는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사전에 전화를 해서 시간을 예약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에 대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도움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또는 그 기관이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상담에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어떠한 대상을 상담하든지 모든 상담에서는 상담을 위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전문성을 갖춘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비밀 보장을 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장소. 그래서 뭐 개인 상담실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죠. 휴지통이 하나가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주 당연한 걸로 최근에는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상담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는 거, 이것이 1차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뭐 어떤 경우에는 심리 검사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 연필이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지우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는 그 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테이블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나 이런 상황들, 또 뭐 이제 그 상담 끝나고 나면은 돌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추스린다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울 같은 거를 또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물리적인 세팅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상담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준비 단계에서 또 하나 보는 거는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을 볼 수 있죠. 심리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도움을 받을 의지가 어느 만큼 있는지, 이거는 상담의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종결 단계의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상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또는 변화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접수 면접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또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파악하면서 접수 면접에서는 도움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내담자의 핵심 요지. 거기에는 뭐 문제도 될 수 있고 바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접수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접수 면접을 통해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지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지적인 수준이라든가 정서적인 수준이라든가 행동적인 수준에 대한 것들로 세분화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호소하는 문제가 어느 만큼 심각한가, 심각성의 정도,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느 만큼 빨리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긴급성을 다뤄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그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상담자가 누군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청춘 남녀를 소개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남자와 여자니까라고 해서 소개해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뭔가 이렇게 좋은 결실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맺어주는 것처럼,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그러한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그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 게 우선돼야 되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를 연결시켜 주게 될 때 어떤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내담자를 어떤 이론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전략에 의해서 어떤 그 상담의 경험을 하게 되면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거를 실천해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들이 거의 접수 면접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접수 면접을 통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선택이 돼서 상담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초기 단계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이 초기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과업. 청춘 남녀가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만났다 해서 저절로 결혼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이 초기 과정이라는 거는 아까 내담자가 정말로 상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변화하려고 하는 바람이 있는지가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종결 단계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되어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초기 단계는 상담의 성패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소개받았다 그러면 나이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나하고 잘 맞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니면은 좀 더 노력해보고자 하는 게 어떤 건가 이런 부분들을 탐색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죠. 자, 그럼 우리가 상담 상황에서의 초기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상담이 시작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데 상담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상담의 분위기나 방향을 설정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분위기와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상담 성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상담 과정 중에 초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상담을 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보다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문제의 진단이나 내담자의 평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이 어떤 부분에 두드러진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 먼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한 개념화라는 게 있죠. 이 사례를 어떻게 개념화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사례를 개념화 시키고 나면 상담의 목표를 잡아야죠. 이거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목표여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 대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만에 얼마나 오랫동안 만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상담을 구조화시킨다라는 건 내담자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상담을 좀 더 받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져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의 구조화에서는 상담이라는 게 뭔지를 내담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담 상황에 와서 내담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고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이 설정이 되면은 우리가 최소한의 일주일에 한 번씩을 만난다 그러면은 성인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50분을 한 회기로 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50분 동안 우리가 몇 번 정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상담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기인지 아니면 2달 후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2달 후에 이 사람이 호소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 동안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죠. 또는 이 사람이 상담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력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합의를 해야 돼요.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학원을 가려면 영어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클래스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최근에는 뭐 영어학원에서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문법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회화반에 들어가도 될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독해를 좀 더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내담자의 수준에 맞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안내를 하는 것처럼 상담에서 구조화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게 시간과 역할과 그다음에 이제 상담이라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구조화는 상담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는 모호함을 줄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상담이 뭐다라는 것을 내담자의 그림 속에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 대해서 내담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뭔가,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또 상담 시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상담자가 무엇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담 시간이라든가 빈도, 장소 또는 만약에 우리가 합의된 시간 이외에 다른 연락이 필요해야 될 때 연락처를 어떻게 주고받는다거나 또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게 구조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담의 시작에서 끝까지를 모두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할 수 있거나 진솔하거나 늘 한결같이 일치되는 태도로 내담자를 만나줄 수 있는 모양들,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초기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내담자의 평가라고 그랬는데, 이 평가는 이 사람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인 상태, 수준이 어느 만큼 되는지를 판별을 해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고 이 강점을 어떻게 상담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이 어떤 특성의 내담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나름대로 상담자가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목표들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적인 접근의 이론을 선택해서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 초기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이 그 설정이 되는데,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게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합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상담 목표의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뭔가,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정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내담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뭔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야지만 내담자가 스스로 상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로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구조화나 전반적인 사례의 개념화, 목표를 설정하는 걸 통해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내담자가 그 세워진 목표에 합의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 내담자가 난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한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상담자가 거기에 맞추진 않죠. 상담자가 보았을 때도 그 목표가 적절하다라면 그 부분이 합의가 되지만, 상담자가 봤을 때 목표 설정이 다르게 되어야 한다면 다르게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달성에 가져다 줄 이점과 손실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작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목표 실행 과정에서 원래 정한 목표를 수정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교를 매일같이 다니는 것이 이 내담자의 상담 목표라고 설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담자가 자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하는 부분이 어렵다라고를 한다면
자기의 감정이나 사고적인 측면들을 자연스럽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담의 목표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달성이 되게 되면 이 내담자가 학교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게 되는 것이 차후의 하나의 상담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방식으로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상담의 초기에는 내담자의 문제하고 개인의 환경 또는 그 내담자가 처하고 있는 환경적인 특성이나 상담의 목표들을 고려해서 상담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초기 단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면 중기 단계에서는 이 내담자의 문제를 적절하게 바람직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의 이론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 8번에 걸쳐서 상담 이론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자, 상담의 이론을 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담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부분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바람직하게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게 되죠. 그 이론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의 기법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중기 단계에서는 거의 이런 기법을 적용해서 우리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기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초기에 합의된 그 상담 목표를 실제적으로 얻고 원하는 바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들 속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 중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처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이 중기 과정의 작업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처음에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 도달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처음에는 내담자가 도움을 받으러 왔지만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는 상담자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확보가 되더라.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끝내고 현실 속에서 자기 혼자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루어 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게 되고 또는 지금까지 상담자한테 의존하거나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았었다면 이제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체계를 가꾸는 게 종결 과정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자,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그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오픈할 수 있는 체험들이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충족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이제 다시 거둬들여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주는 것들이 또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또 하나 볼 거는 이제 모든 것이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자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잘 배운 거기 때문에 내 삶의 새로운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를 다져주는 것들이 종결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담은 처음에 와서 낯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해보고자, 변화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기여하고 그 기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노력들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가 터득해서 꾸리게 되죠. 그러면은 상담자로부터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독립이 돼서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종결 과정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은 크게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기간은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만나서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번 정도 만나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1년 이상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시기적인 조절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목표를 충분히 설정을 하고 전반적인 이 과정을 어떻게 도달할 건지를 협의를 하고 함께 협력하는 과정이
상담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